안녕하세요.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를 찾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매일행정법 정인영입니다. 정인영과 함께하는 최신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하루에 한 문제,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정립되는 그 문제 쌓이면 무섭습니다.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정법 문제, 변호사 시험 문제였어요. 행정행위 전반적인 판례 문제였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행정행위, 자, 기본적인 얘기는 하고 갑시다. 기본적으로 행정행위다 라고 하면 여러분, 행정행위 그랬을 때 정리를 해야죠. 정리 딱 하면 세 가지. 일단은 법률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해주는, 영향을 주는, 그래서 효과 있는 외부적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처분 등이 더 넓고 좁은 개념, 학문적 개념으로서 학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론적 개념이다. 이건 쟁송법적 개념이고요.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 꼭 나오셔야 돼요. 자, 법률유보, 법적 근거가 꼭 있어야 되고, 효과 있다. 침익적이든 수익적이든 어찌됐든 복효적이든 권리의 변동을 주는 외부적, 내부적 행위가 아니라 권력작용. 여기에 행정이 어디에도요, 국민에게만 하는 것을 행정행위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국가기관에게 행정행위는 가능합니다. 가령 인가 같은 거예요. 자, 하위 행정청에서 상급 행정청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상급 행정청한테 이런 서류 이렇게 갖고 한번 승인해 주세요, 동의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전 동의, 사후 승인,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럴 때 상급 행정청이 해주는 거, 그게 바로 보충적 인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행위 완성 요건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효력을, 내용적인 완성 요건이 아니라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에게도 행정행위는 가능하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어디에도 국민에게 나올 때만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물론 요즘에는 징계 같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기관, 자, 공무원에게 나가는 징계도 처분이니까요. 행정행위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갖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행정행위 종류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그 다음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자, 행정행위는 줄여서, 자, 학문적 개념으로서 페어발퉁스 악트 해갖고 두 문자만 따서 VA라고 하죠. 이렇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효과 있어야 되니까 침익적 효과가 있는, 자, 침익적 효과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효과가 발생하는, 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자, 형성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준법률적 행정행위, 이거는요, 자, 법이 준 효과를 주는 거지 행정청의 의지, 의사표시에 의한 효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효과는 있지만 효과가 행정청의 의지,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에 근거한 효과라는 거죠. 이거는, 자, 행정청의 의지, 의사에 따른 효과, 요게 좀 차이가 있다. 효과는 있는데 잠깐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느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느냐 차이점이다. 행정청의 의사표시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요소인 행정행위,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요소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여기는 수리 의무 있는, 자, 신고에서의 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수리를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지위, 승계, 신고. 대표적인 게 수리가 필요한 신고죠. 지위, 승계, 신고에서 수리는, 이걸로 인해서 기존 양도인권은 사라지고 양수인권은 새롭게 생기는, 그래서 복효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양도인에게는 침익적이니까, 따라서 침익적이니까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행정절차법 준수한다. 행정법 적용한다. 요거까지 보셔야죠. 자, 확인은 다툼이 있는 걸 대상으로 하는 거 아시죠? 다툼이 있는, 하지만 공증은 다툼이 없는, 요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공적 증명력만 있지 공정력은 없죠. 하지만 다툼이 있는 걸 대상으로 하는 공적인 판단, 시험 합격자 결정 같은 거요, 대상자 결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행정심판 재결, 여기서는 불가 변력, 자, 고도의 신뢰가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말을 스스로 바꿀 수 없다. 바꾼다 해도 뭐 무효는 아니고요. 취소 사유 정도. 통지는 여기 계고장, 영장, 독촉장, 이런 각종 최고장을 얘기하는 거죠. 각종 최고장,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사전 통지나 사후 통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처분 이렇게 나오셔야죠. 자, 여기는 하명, 그 다음에 허가, 면제 이렇게 세 개고요. 여기서는 특허, 인가, 대리. 여기서 많이 나오죠. 인가에서. 여기서 많이 나오죠. 허가에서. 그래서 여기는 자연적 자유의 회복,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자, 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 금지를 해제해서, 그래서 뭘 해준다? 자연적 자유를 회복해준다. 인가는요, 제3자의, 이게 국가기관도 되고요, 국가도 되고요, 기관도 되고요, 사인단체도 되고요. 관계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법 관계든 사법 관계든 관계없어요. 법률관계 효력을 완성시키는 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도시및 주거정비사업법에는 말은 인가지만 특허, 어떻게? 조합 설립 인가 특허. 사업시행 인가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 지역 주민에게 하는 인가는 특허.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요거 시험문제 많이 나온다. 요거 정리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재량성이 높고요, 얘는 기소계 성질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두 개는 기소계 성질이 높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 이거 정리 좀 하셔야죠.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판례 갖다 붙이는 거죠. 왜? 그런 논리에 따라서. 그럼 연결할 수 있어야죠.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공중위생업, 공익성이 높죠. 따라서 공중위생업, 양도양수. 그러니까 대부분보다 공익성이 높은 걸 대물적, 혼합적 허가, 혼합적, 대물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양도양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공중위생 관련 관리 법령에 따라 공중위생업이 양도양수, 그랬을 때 양수인이 행정청에 새로운 양업소 개설 통보를 했다면 양도인 이게 지휘승계신고, 지휘 승계 신고 대상이 되고, 그래서 신고하면 수리까지 떨어지면 그럼 이 수리로 인해서 복귀적 양도인에게는 사라지고 양수인에게는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는데, 이럴 때 사유도 넘어간다, 승계된다. 왜? 이게 대물적인 성질을 가졌으니까.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사유도 승계되고, 그다음에 효과도 승계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양도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도 양수인이 한 것처럼 되고 양수인에게 제재가 갈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제재 가능. 그 다음에 효과도 승계되니까 양수인이 한 번 걸렸다 해서 처음 걸린 게 아니라 양도인의 효과 두 번 걸린 거, 내가 걸렸으니까 세 번째, 이렇게 축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축적 이렇게. 그래서 양수인에게 영업정지 처벌을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요거. 공중위생 관련 법률의 공중위생법은 대물적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하자도 승계되고 사유도 승계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건축허가. 아예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가졌으니까. 따라서 형식적, 행정청은 그 허가를 할 때 건축주가 누가인가 인적 요소에 관한 형식적 심사만 한다? 자, 일단 대물적이니까 사람의 본질적인 어떤 공익성을 검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건이니까. 그래서 형식적 심사만을 해간다, 이 말이죠. 물건인데 뭐 네가 무슨 생각을 가졌어?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죠. 3번, 요양기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을, 이건 부당한 방법으로 속임수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받게 되는 요양기간 업무정지 처분은, 요양기관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공익성이 높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 따른 공중위생법이나 똑같이 대물적 성격을 많이 갖습니다. 따라서 승계된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 떴어요. 도시 및 주거 정비사업법에 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보충적 인가도 있고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인가도 있고, 이건 특허죠, 실질은. 그래서 조합 설립 시 조합 설립 인가 나오면, 설립 인가 나오면 이건 뒤로 보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 이거는 설권적 지위. 또 조합이 없이 그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 승인 인가, 이건 조합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이 직접 할 때, 이럴 땐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자, 여기 보면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거 특허죠. 설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특허. 따라서 단순한 인가, 보충적 효력 완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설권적 행정 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 5번, 근로복지공단 사업주에 대해 행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의 결정. 이 사업 종류가 개별 사업장이 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인지 아닌지 결정. 이거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으니까 이거 여기에 대한 공적인 판단. 그래서 확인적 행정위로 보아야 된다. 맞지요. 그래서 대상 사업, 개별 사업장의 사업 종류의 결정, 요거는 확인적 행정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물론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요 1번의 정답을 찾으면 나머지는 내려갈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도 해설 강의니까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시면 행정법도 하루하루 전진하면서 하나하나씩 쌓이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인원과 함께 합시다.